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6년 문해력 미술관 7호 9월 교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수업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읽는 문해력 미술관은 책 읽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문해력 미술관은 명화를 감상하고 미술 활동을 하는 데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림 속 인물과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며 의미를 찾고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듭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이가 무엇을 관찰했고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궁금증을 품고 책을 읽으면 아이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더 자세히 살피고 자신이 예상한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아이를 책 속으로 더 깊이 이끄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얻은 어휘와 이야기, 배경 지식이 다시 그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해력 미술관의 읽기는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림 읽기에서 질문 만들기로, 질문에서 책 읽기로, 다시 의미 발견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이 문해력 미술관이 추구하는 깊이 있는 읽기입니다. 그림 읽는 문해력 미술관 프로그램이 책 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순환 구조와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9월 7호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달의 화가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김홍도입니다. 도화서의 화원으로 활동하며 산수화, 화조화, 인물화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전통적인 화원 화풍뿐 아니라 당시 새롭게 받아들인 서양 화법까지 폭넓게 활용했으며 특히 사람들의 일과놀이,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풍속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가 조선 후기 사람들의 일과 놀이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풍속화첩입니다. 모두 25점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물의 표정과 몸짓, 사용하는 도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주 리더, 눈으로 그림 읽기, 2주 싱커, 언어로 생각 표현하기, 3주 메이커, 손으로 생각 만들기, 4주 큐레이션, 생각을 발표하기.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구성용품입니다. 학급용 구성품입니다. 카페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눈으로 그림 읽기 리더 1주 활동입니다. 1주차는 관찰의 시간입니다. 명화 감상, 리더북 읽기, 육하원칙 질문놀이, 어휘 카드 활동. 아이들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의 명화는 25점의 그림으로 구성된 단원 풍속 도첩입니다. 브로마이드에는 모든 작품을 담기 어려워 수업에 활용할 대표 작품 4점만 수록했습니다. 대신 이야기 나누기 자료를 통해 25점의 작품 전체를 제공해 드립니다. 각 작품의 제목도 함께 제시되어 있으니 그림을 차례로 살펴보거나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작품을 골라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잡이 그림입니다. 고누놀이, 그림 감상, 기와이기, 길쌈, 나들이, 나룻배, 논가리, 담배 썰기, 대장간, 벼타작, 빨래터, 서당, 시주, 신행길, 씨름, 우물가, 자릿짜기, 장터길, 점심, 주막, 춤추는 아이, 편자받기, 행상, 활쏘기, 리더 명화 말풍선놀이는 가장 먼저 하는 활동입니다. 그림 속에서 들릴 것 같은 소리를 자유롭게 말해봅니다. 그림 속 소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관찰이 시작됩니다. 명화 말풍선놀이를 통해 그림을 충분히 관찰했다면 이제 리더북을 함께 읽어봅니다. 리더북은 아이가 혼자 글자를 읽는 책이 아닙니다. 교사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는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보는 책입니다. 앞에서 명화를 관찰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듣기 문해력입니다. 리더북을 지도하기 앞서 사전에 확인하면 좋을 자료입니다. 바로 뉴스레터의 모자 박물관 내용입니다. 단원 풍속 도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 속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자를 쓰고 있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동화와도 연계되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원 풍속 도첩 리더북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부들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한 어부가 말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는가? 강 건너 마을에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금방 살아 움직이는 신기한 붓을 가진 사람이 있다더군.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사람들도 귀를 쫑긋 세웠지요. 그 이야기는 강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 나갔어요. 신기한 붓으로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네.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네. 살아 움직인다네. 나룻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장터로 가는 길을 서둘러 걸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붓 이야기는 여기서도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닌가?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니 말일세. 도대체 그 붓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구먼.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소를 타고 간 사람들과 함께 신기한 붓 이야기도 길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신기한 붓 이야기는 더욱 커졌어요. 붓 끝에서 말이 달리고 물고기가 헤엄친다지. 모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식을 마치고 가는 사람들까지 신기한 붓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점심을 먹으며 쉬던 농부들 사이에서도 신기한 붓 이야기가 한창이었어요. 그 신기한 붓으로 저 밭을 한 번에 다 갈아주면 좋겠구려. 자네도 그 이야기 들었는가? 그 붓의 주인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다닌다더군. 아이들의 고는 오리를 지켜보던 농부가 말했어요. 검은색 모자를 쓴 사람은 한둘이 아닌데. 저기 활쏘기를 하는 사람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신기한 붓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바위 곁에 앉아있는 선비를 보았어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지만 손에는 붓 대신 부채만 들여 있었지요. 이번에는 기와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지만 신기한 붓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다란 막대만 들고 있었지요. 이 사람도 아니네. 볏짚 위에 누워 쉬고 있는 사람도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긴 곰방대만 손에 쥐고 있네요. 이 사람도 아니네. 대장간에서는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었어요. 탕, 탕, 탕. 쇠를 두르리는 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지요. 손에는 붓 대신 커다란 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분도 아니네. 이번에는 배를 짜는 사람들 곁으로 갔어요. 덜컹덜컹 배틀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검은색 모자를 쓴 사람도 보였지만 손에는 붓 대신 실타래가 들려 있었지요. 이 사람도 아니야. 서당에서는 훈장님의 호통 소리가 들려요. 글을 쓸 때는 마음을 모아야 하느니라. 훈장님도 검은색 모자를 쓰고 계시지만 손에는 붓 대신 회초리를 들고 계셨어요. 밖에서는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사람들의 손에는 책과 그림만 있을 뿐 신기한 붓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군. 도대체 어떻게 그린 그림이지? 찾았다. 드디어 신기한 붓의 주인을 찾았어요. 내 붓 끝에서는 이야기가 살아난답니다. 리더북을 충분히 감상한 다음에는 이야기 속에서 만난 핵심 어필을 어필 카드로 다시 만나봅니다. 3단계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낱말의 뜻을 익히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화면을 보시면 배를 타요의 배와 배가 고파요의 배처럼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은 이때 배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하나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장과 그림을 살펴보며 이 단어가 지금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문해력은 단어를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힘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낱말 카드 놀이 자료입니다. 뜻풀이와 예문을 함께 읽어보고 어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몸의 가운데 부분.
물 위에 떠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탈 것.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목소리. 목에 갈기가 있고 꼬리에 긴 털이 나 있는 동물. 연필로 글자를 접다. 모자를 머리에 덮다. 어떤 것에 불이 붙어서 불꽃과 연기가 오르다. 발것에 몸을 실어 옮겨가다. 육하원칙 질문놀이는 그림을 보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질문에 답하며 관찰한 내용을 말로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질문 하나가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고 짧은 대답이 문해력으로 자라납니다. 누가? 질문은 그림 속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보고 얼굴의 모양, 눈, 표정을 관찰하며 보이는 특징을 말로 표현합니다. 인물을 자세히 보는 경험이 관찰력과 표현력의 시작이 됩니다. 언제? 질문은 그림의 색과 분위기를 통해 시간을 상상해보는 활동입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물건, 하는 일을 살펴보며 시간과 계절을 추론하고 오늘날과 다른 옛 생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질문은 그림 속 공간과 장소를 상상해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인물이 있을 법한 곳을 떠올리며 장면의 배경을 말로 표현합니다. 공간을 생각해보는 경험이 상상력과 장소 어휘의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질문은 그림 속 인물이 하고 있는 행동을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느끼고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리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을 읽어보는 경험이 서사력과 동사 어휘의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질문은 그림 속 인물의 행동 방식과 느낌을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표정과 자세를 보고 조용히, 천천히, 환하게처럼 표현합니다. 행동의 결을 말해보는 경험이 묘사력과 풍부한 표현의 시작이 됩니다. 왜? 질문은 그림 속 인물의 마음과 이유를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감정과 상황을 연결하며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이해해보는 경험이 공감력과 깊은 사고의 시작이 됩니다. 문해놀이 북에서는 6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를 골라 답해봅니다. 2주차 싱커 활동은 그림을 보며 떠오른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느낀 점, 이유, 상상한 이야기를 말하며 생각을 문장으로 바꾸는 힘을 키웁니다. 관찰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해놀이북 자료입니다. 시지각 탐구력 활동입니다. 화가 이름과 작품 이름을 따라 써보는 활동과 춤추는 아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악기가 아닌 것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정서 탐구력 활동으로 붙임딱지를 활용해 마음을 표현하는 표정을 만들어보고 어휘력 활동으로는 그림 속에서 등장하는 고누놀이의 고누 어휘 뜻을 알아봅니다. 고누는 한 곳을 계속 바라보는 모습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에 따라 고누놀이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 있을 듯하여 고누놀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자유선택놀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놀이판과 활동 방법이 설명된 자료를 기타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고누놀이 방법입니다. 고누놀이란 상대의 말을 닫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길을 막는 우리나라 전통놀이입니다. 제공드린 고누판은 대표적인 우물고누와 호박고누입니다. 고누판마다 이름과 놀이 방법이 다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우물고누놀이는 놀이말이 2개씩 4개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놀이말과 순서를 정하고 고누판에 말을 놓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3번, 4번 말을 움직입니다. 말은 선을 따라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말이 움직이지 못하면 승리합니다. 호박 고누놀이는 놀이말이 3개씩 6개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놀이말과 순서를 정하고 출발선에 말을 놓습니다. 말은 선을 따라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호박으로 나온 말은 다시 출발선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말이 움직이지 못하면 승리합니다. 어휘력 활동으로 다른 뜻을 가진 같은 말을 찾아봅니다.
비판적 사고력 활동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물고기 잡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풍속도첩에서 조선시대 사람들도 어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사진 자료입니다. 사진처럼 물고기를 잡는 그림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고기 붙임딱지를 활용해 주세요. 추론적 사고력 활동으로는 그림을 보고 어떤 계절일지를 추측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림을 관찰하여 계절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메이커, 손으로 생각 만들기 3주차 활동입니다. 풍속도첩을 만들기 전에 풍속도첩의 뜻을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메이커 활동지입니다. 예시 자료입니다. 우리 가족만의 풍속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예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주차 큐레이션 활동은 내가 만든 작품과 생각을 자신있게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작품에 담은 이유와 이야기를 말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웁니다. 만들기가 작품이 되고 작품이 발표로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발표 전 활동지에서는 내 작품의 제목과 이야기를 미리 정리해봅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생각하며 말할 내용을 스스로 계획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자신감 있는 발표의 첫걸음이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만든 작품과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아이들은 제목을 소개하고 작품에 담은 생각과 마음을 자신 있게 전합니다. 듣는 친구들은 질문하고 공감하며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나눕니다. 표현하는 힘과 자신감이 자라는 문해력 미술관의 특별한 마무리 시간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목소리가 잘 들렸어요. 작품 설명이 재미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좋았던 점을 먼저 찾아 말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평가를 경험합니다. 평가는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 아니라 듣고 공감하고 성장하는 또 하나의 발표 수업입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한 활동을 돌아보며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호수부터는 이런 마음을 저금했어요. 활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경험으로 자신감과 배움의 힘을 키워주세요. 가족 문해놀이 활동입니다. 가정으로 전달된 뉴스레터를 통해 이번 달 명화와 어휘, 활동 내용을 다시 만나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림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질문을 주고받으며 아이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확장합니다. 배움이 교실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으로 이어질 때 문해력은 더 깊게 자랍니다. 다음 호에서는 책가도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다음 호에서도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즐거운 문해 여행이 이어집니다. 특히나 8호는 대형 교구가 있는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책 모양의 대형 젠가 활동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실에서 펼쳐질 즐거운 배움의 순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림 읽는 문해력 미술관 7호 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